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빛났다. 솟아오른 강철의 탑들은 도시의 번영을 상징하듯 하늘을 찔렀고, 한강은 도시의 생명줄처럼 유유히 흐르며 그 위로 수많은 자동차와 인파가 끊임없이 물결쳤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활기 넘치는 일상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대중들에게는 철저히 감춰진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수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적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다. 그 수호대의 정점에 선 인물이 바로 이서준이었다. 코드명 아크. 그의 능력은 전자기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이었다. 번개가 그의 손끝에서 춤을 추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조차 그의 의지 아래 흔들리거나 재배치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강의 초능력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영웅으로 불리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언론은 그의 활약을 연일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안도했다. 하지만 이서준은 늘 과묵했고 칭찬이나 환호에도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그의 깊은 눈빛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퇴근 후 그는 고층 아파트의 넓은 창가에 홀로 서서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다. 수많은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였지만 그 빛 속에서도 그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때때로 그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파편적인 환영이 스치고 지나갔다. 잿빛으로 변한 폐허의 도시, 알 수 없는 고대 언어로 쓰인 기괴한 문양들이 뒤섞인 거대한 구조물,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수많은 비명소리. 그것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몽이자 그의 존재를 좀먹는 미지의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끔찍한 상실의 기억이 존재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수호대 내부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한유진 코드명 에코였다. 그녀는 음파를 조작하는 능력을 지녔고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침체되기 쉬운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서준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의 말없는 고뇌와 감춰진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는 이서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위로였다. 서준 씨, 또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겨 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쏠게요. 제가 새로 찾은 감자탕 맛집이 있는데 거기 국물이 정말 기가 막혀요. 푸짐하게 먹고 기운 내야죠. 그녀의 밝은 제안에 이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잠시나마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걷히는 듯했다. 한유진은 이서준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슬픔을 감지했지만 감히 그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수호대를 지휘하는 이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력을 지닌 박준영 국장이었다. 그는 초능력자가 아니었지만 뛰어난 전략과 카리스마로 수호대를 이끌었다. 그는 겉으로는 이서준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숨겨진 의도와 계산이 읽혔다. 박 국장은 이서준의 능력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구로 여기는 듯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미해결 사건 파일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중 몇몇 파일에는 차원 이상 현상이라는 분류가 붙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울 강남의 가장 번화한 교차로에서 평화롭던 일상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도시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거대한 균열이 하늘에 생겨났다. 그 균열은 마치 우주가 갈라지는 듯한 섬뜩한 검은 균열이었고 그 안에서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며 도시를 뒤덮었다. 안개 속에서 기괴하고 흉측한 형태의 괴물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시민들을 덮쳤고 아수라장으로 변한 도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졌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가 뒤집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수호대가 즉시 출동했다. 이서준은 망설임 없이 균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전기가 괴물들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고 거대한 전자기장으로 시민들을 감싸 보호했다. 그는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괴물들은 힘없이 쓰러졌고 시민들은 그를 아크라 부르며 환호했다. 승리의 환호와 안도의 탄성 속에서도 이서준의 표정은 어두웠다. 균열은 사라지지 않고 미세하게 확장되고 있었다. 그가 균열에 손을 댈 때마다 강력한 전자기적 피드백이 전신을 강타했고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성광처럼 스쳤다. 고대 문양, 폐허가 된 사원, 그리고 알 수 없는 낯선 땅의 풍경.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마치 균열이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박 국장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전에 없이 굳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다. 차원 침식이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배어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차원 분석 그래프를 띄웠다. 다른 차원의 물질과 에너지가 이 세계로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희귀하게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박 국장은 오래된 고문서나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들에서 균열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서준은 그 자료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환영 속 문양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어떤 연결고리가 이 균열과 자신을 묶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정부는 즉시 비상체제를 선포했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공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도시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파괴의 흔적은 그들의 노력이 역부족임을 알리고 있었다. 재앙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차원 침식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심화되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균열이 발생했고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괴한 괴물들은 도시를 유린했다. 대한민국은 혼란과 공포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참혹한 소식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 피난길에 올랐다. 도로는 마비되었고 지하철은 멈춰섰다. 수호대는 연일 출동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대원들은 밤샘 작전과 부상으로 지쳐 쓰러졌고 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쳐났다. 이서준의 몸에도 알 수 없는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그의 능력은 점차 불안정해졌다.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손끝에서 푸른 불꽃이 통제 불능으로 튀었고 주변의 전자기기는 이유 없이 오작동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힘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마치 자신을 잠식하려는 듯한 거대한 존재에 의해 휘둘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용하면 할수록 그의 능력은 강해졌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가 균열에 더 깊이 연결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국민들은 오직 이서준에게만 매달렸다. 아크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절박한 외침이 도시를 뒤덮었지만 동시에 언제까지 아크에게만 의존해야 하는가? 라는 불안감과 불만도 커져갔다. 영웅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는 무거운 시선들과 그가 실패할 경우의 절망적인 상상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놓여 있었다. 박 국장은 이서준을 특수연구실로 불렀다. 연구실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차원 침식의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비장함과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크, 균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당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초능력자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의 능력은 2차원 침식과 깊은 연관이 있어. 박 국장은 모니터에 알 수 없는 고대 문양과 에너지 패턴을 띄워놓고 설명했다. 이 패턴은 당신의 능력 발현 시기와 차원 침식이 시작될 때마다 나타나는 패턴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궁극의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은 채 오직 이서준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서준은 박 국장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시민들의 절박한 눈빛이 그의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는 박 국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신만이 균열을 막을 수 있다는 말에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일었다. 균열이 심화될수록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환영은 더욱 선명해졌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폐허가 된 도시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가 너는 이곳의 존재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했다. 다시 멸망하게 둘 것인가? 라고 속삭였다. 환영 속에서 그는 무너지는 세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보았고 자신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던 엄청난 에너지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았다. 그 파괴의 물결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환영 속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고향 세계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자각했다. 그의 능력 발현이 특정 주기마다 차원 간의 틈새를 벌리고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섬뜩한 직감. 그는 자신이 멸망의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과 고통을 느꼈다. 영웅이라 불리는 자신이 사실은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내면을 갉아먹었다. 그는 이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홀로 고통받았다. 한유진은 이서준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의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리고 가끔씩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을 보며 그녀는 걱정했다. 서준 씨,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잠시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쓰러져요. 이서준은 그녀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괴물임을 그녀가 알게 될까 두려웠다. 그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혐오하게 될까봐. 균열이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자 이서준의 능력은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도심의 모든 전자기기가 마비되고 강력한 전자기파가 주변을 뒤흔들었다. 그의 몸에서 푸른빛의 전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고 주변 공간이 미세하게 왜곡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치며 도망쳤다. 건물의 철골이 휘어지고 금속 구조물들이 공중에 떠올랐다. 박 국장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이서준을 특수격리시설로 이동시켰다. 시설 내부에는 이서준의 전자기력을 억제하고 동시에 증폭시킬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장비들은 굉음을 내며 가동 중이었다. 당신이 능력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정한 겁니다. 아크. 이제 모든 것을 해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재앙을 막을 유일한 길입니다. 박 국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이서준은 자신의 능력이 폭주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왔음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그 세계의 멸망을 촉발시킨 근원이었음을 점차 확실하게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과 공포로 무겁게 짓눌렸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닌 살아있는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차원 침식은 이제 절정에 달했다. 서울 상공의 거대한 검은 균열이 입을 벌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기운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괴물들은 더 이상 수호대만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은 붕괴 직전의 상황이었다. 건물들은 뿌리째 흔들리고 거대한 괴수들의 포효가 온 도시를 뒤흔들었다. 시민들은 절규했고 희망의 불꽃은 꺼져가는 듯했다. 박 국장은 이서준을 긴급히 균열의 가장 깊은 곳, 그의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설치된 지하 연구실로 유인했다. 연구실은 거대한 에너지 필드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이서준의 능력을 증폭시킬 거대한 장치가 우뚝 솟아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크, 당신의 능력을 완전히 해방시켜야 균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서준은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균열의 심장부로 향하는 그들의 뒤를 따르던 한유진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박 국장의 지시에 따라 수호대의 다른 대원들이 이서준의 주변을 에워싸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과 경계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한유진은 박 국장에게 다가섰다. 국장님, 지금 뭘 하시는 거죠? 이서준 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박 국장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해졌다. 그녀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국장의 섬뜩한 외침이 균열의 굉음 속을 찢고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오랜 체념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영웅이 아니다, 이서준. 당신이야말로 이 재앙의 근원이다. 그 순간 이서준의 전신을 감싸던 전자기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의 눈이 박 국장을 향했다. 박 국장의 얼굴에는 증오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이서준을 향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기억나나? 10년 전 이 서울에서 첫 균열이 나타났을 때를. 그 균열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당신이었다. 나는 그때 모든 것을 잃었다. 내 가족, 내 집,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첫 번째 균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당신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야. 박 국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동시에 억눌린 슬픔과 과거의 상처가 묻어났다. 당신은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존재였다. 당신의 능력이 바로 차원 간의 경계를 찢는 힘을 가졌던 거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균열을 만들고 차원 침식을 불러왔어. 우리는 그 사실을 숨겼고 당신을 영웅으로 포장하여 이 재앙을 막으려 했던 것뿐이다. 이제 당신의 힘을 역이용해 균열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 당신은 이 세계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사라져야 해. 이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의 고향 세계의 잿더미, 그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비명,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거대한 폭발의 중심에서 폭주하던 자신의 전자기력,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멸망시킨 세계에서 도망쳐온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이 세계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의 능력이 바로 차원 침식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그의 전자기력 조작 능력은 차원 간의 간섭을 일으키고 그의 존재 자체가 균열을 촉발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 그는 고향 세계의 멸망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려왔고 그 능력을 봉인하듯 억눌러 왔던 것이다. 아크라는 이름으로 영웅 행세를 하며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해왔던 그의 지난 10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닌 가장 끔찍한 재앙의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야, 나는 내가 설마 이서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믿고 따랐던 박국장의 차가운 폭로, 그리고 그 폭로가 던진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이 세상에 자신이 멸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전신에서 통제 불능의 전자기력이 폭주했다. 푸른 번개가 연구실 내부를 갈랐고 땅이 거세게 흔들렸다. 모든 계측기가 비명을 지르며 경고음을 울렸다. 바로 그때 서울 상공에 열린 가장 거대한 균열이 더욱 끔찍하게 확장되었다. 균열의 심장부에서 검은 안개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오며 섬뜩한 빛을 발했다. 그 안에서 이서준과 똑같은 모습을 한 존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이서준의 눈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오직 차가운 광기와 파괴의 의지뿐이었다. 그 존재는 거대한 전자기 에너지를 내뿜으며 균열을 더욱 넓혔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이서준의 멸망한 고향 세계의 에너지가 이서준의 능력과 공명하여 구현된 또 다른 형태, 혹은 이서준의 어두운 자아가 폭주하여 발현된 존재였다. 그림자는 공중에 떠올라 이서준을 응시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그림자의 입에서 이서준의 목소리와 똑같은, 그러나 훨씬 더 공허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이서준의 가장 깊은 불안과 죄책감을 파고들었다. 결국 이곳도 멸망할 것이다, 이서준.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거야.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무로 돌리자. 모든 고통을 끝내자.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림자의 등장과 함께 차원 침식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었다. 하늘은 검은 파열로 뒤덮였고 거대한 괴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도시를 덮쳤다. 이서준이 자신의 능력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어둠은 더욱 강해져 그림자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탄생시킨 존재였다는 이중적인 끔찍한 진실 앞에 완전히 굴복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서준. 아니야. 정신 차려. 절망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박국장의 저지를 뚫고 자신을 막아서는 수호대원들을 필사적으로 밀치며 이서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서준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서준에게 손을 뻗었다. 아크, 아니 서준. 당신이 어떤 존재든 당신은 우리를 구해왔어. 당신은 재앙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한유진의 절규가 이서준의 귓가를 강타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절망의 그림자가 한순간 걷히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오는 한유진의 따뜻한 손,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미한 희망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아크라는 영웅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남아있었다.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더 이상. 이서준의 눈빛이 흔들리던 전자기력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자신이 재앙의 근원임을 깨달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이 재앙을 끝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균열의 근원임을 직시하며 그 힘을 역이용하여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피어올랐다. 이 재앙을 끝내겠다. 내 손으로. 이 세상은 내가 지킨다. 이서준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개방했다.
그의 몸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전자기력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며 지하 연구실의 견고한 강철과 유리 벽을 산산조각 내고 서울 상공의 하늘을 푸른빛과 검은빛으로 뒤섞이게 만들었다. 그는 땅을 박차고 거대한 균열을 향해 솟아올랐다. 그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의 전설적인 존재와 같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의 의지 아래 재편되는 듯했다. 공중에 떠오른 이서준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 그림자를 마주했다. 그림자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준을 비웃었다. 결국 여기까지 온 건가, 나의 또 다른 자아여. 내가 지키려 했던 세상은 결국 너의 손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고통에서 해방되자. 그림자는 이서준의 능력과 동일했지만 그 힘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잔혹했다. 그것은 순수한 파괴의 의지로 충만해 있었다. 주변 시공간을 왜곡시키며 이서준을 압박해왔다. 이서준은 눈을 감았다. 한유진의 목소리, 시민들의 절규, 그리고 그가 지키고 싶었던 이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그림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면의 어둠에 굴복하지 않았다. 아니, 이 세상은 내가 지킨다. 이서준의 외침과 함께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력이 거대한 푸른 폭풍을 형성하며 그림자를 향해 돌진했다.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두 개의 동일한 힘이 충돌하자 서울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도시의 빌딩들은 전자기력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아스팔트는 거대한 균열을 따라 갈라졌고 지하철 선로가 뒤틀리며 폭발했다. 거대한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힘과 이서준의 푸른빛이 충돌하며 차원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늘에서는 번개와 어둠의 에너지가 뒤섞여 춤을 추고 땅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과 괴물들의 포효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서준은 자신의 능력이 차원 침식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능력을 이용해 침식을 막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전자기력을 역이용하여 차원 간의 틈새를 봉합하려 시도했다.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올리자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피부는 전자기력에 의해 푸른빛으로 강렬하게 빛났다. 그의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입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극심한 고통에 그의 전신이 비틀리고 경련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불태우는 듯한 모습으로 생명력을 쏟아붓는 듯한 결의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눈은 오직 균열의 중심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버티는 한 희망은 있었다. 한편 지상에서는 한유진과 수호대원들이 필사적으로 괴물들과 맞서 싸우며 이서준의 후방을 지켰다. 그들은 이서준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희생적인 의지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서준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 박 국장 역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이서준을 돕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하 연구실에서 이서준의 능력을 안정화시키고 증폭시킬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마지막까지 그를 도왔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늘의 아크를 향해 있었다. 버텨줘, 아크. 제발 버텨줘. 한유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이서준은 그림자를 압도적으로 몰아붙였다. 그림자는 형체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며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림자 역시 이서준의 또 다른 자아였기에 완전히 소멸시키기가 어려웠다. 그림자는 마지막 발악처럼 이서준의 정신을 잠식하려 하며 내가 사라져야 모든 것이 끝난다. 내 존재 자체가 이 모든 재앙의 씨앗이야. 너는 사라져야 해. 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이서준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목소리였다. 그림자는 이서준의 과거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미래였다. 이서준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균열의 근원이었기에 그 역시 균열과 함께 사라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것이 이 재앙을 끝내고 이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올려 자신의 전자기력을 극한까지 증폭시켰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에너지는 마치 작은 태양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 빛으로 그림자를 감싸 안으며 자신과 함께 거대한 차원 균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것은 자살에 가까운 그러나 모두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 그의 영혼은 빛이 되어 승화하는 듯했다. 모두를 부탁한다. 살아남아 이 세상을 지켜줘. 유진.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한유진의 귓가에 그리고 전자기파를 타고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후의 순간 이서준의 몸에서 거대한 푸른빛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서울 상공의 균열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빛이 모든 어둠을 삼키고 사라지자 균열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고 쏟아져 나오던 괴물들은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서준은 빛과 함께 차원 너머로 사라졌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균열의 근원이었기에 그 역시 균열과 함께 사라져야만 했던 것이다. 정적만이 남았다. 무겁고도 슬픈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드리웠다. 균열이 완전히 닫히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따뜻한 햇살이 폐허가 된 도시 위로 쏟아져 내렸다. 대한민국은 구원받았지만 영웅 아크는 사라졌다.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영웅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유진은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이서준이 떠나기 전 쥐어준 작은 조약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녀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짐했다. 박 국장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했다. 그는 이서준의 희생을 계기로 초능력자 관리국을 대폭 개편하고 초능력자들과 일반인들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준이 남긴 마지막 연구 자료를 토대로 차원 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결의가 비쳤다. 시간은 흘렀고 대한민국은 이서준의 희생을 딛고 놀라운 속도로 재건되었다. 폐허가 된 도시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고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 희망을 이야기했다. 도심 곳곳에는 이서준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서울 중심부에는 이서준을 추모하는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다. 아크 불멸의 수호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는 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 그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 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이들은 아크 영웅전이라는 만화를 보며 자랐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그러나 살아있는 역사처럼 전해졌다. 그의 이름은 노래가 되어 불렸고 그의 희생은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었다. 한유진은 이서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수호대의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서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서준처럼 강인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수호대는 이서준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데 더욱 헌신했다.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다. 초능력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간극도 점차 좁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해졌지만 이서준을 향한 그리움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온기처럼 남아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이서준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준 작은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그를 추억했다. 그 조약돌은 그녀에게 이서준의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이서준이 살았던 낡은 아파트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그가 읽던 오래된 과학 서적과 한 장의 빛바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영웅으로 기억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아들을 잃은 깊은 그리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은 아들이 남긴 빈방을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러나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기에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자부심을 느꼈고 그가 지켜낸 세상 속에서 평온한 삶을 이어갔다. 균열이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서울 상공의 한 지점에서는 아주 미세한 전자기적 파동이 여전히 감지되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마치 이서준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나 혹은 그의 희생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파동을 희망의 흔적이라 불렀다. 연구원들은 그 파동을 꾸준히 관측하며 언젠가 그 비밀이 밝혀지기를 바랐다. 그 파동은 이서준의 마지막 숨결이자 이 세계에 남긴 그의 영원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한유진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속에서 그녀는 이서준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하늘에 닿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었다. 서준아, 내가 지켜낸 이 세상은 이렇게나 아름다워. 우리는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어. 너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녀의 눈동자에는 희미한 눈물과 함께 굳건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 희망이야말로 이서준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희생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낙인이자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미래를 향해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아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